앞에서 우리가 AEG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AEG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혼화제와 혼화제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혼화제는 우리가 에이전트, 약제자로서 약처럼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을 혼화제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혼화제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포작용, 두 번째로 분산작용, 세 번째로 수균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꼭 알아서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기포작용은 에이제와 같이 기포성을 가지고 우수한 기포성을 가지고 안정된 기포를 형성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포로 인해서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워커빌리티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두 번째, 분산작용입니다. 시멘트 입자가 이렇게 응집되어 있으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가지고 시멘트 입자와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 되면 소화작용도 늦어지고 시멘트 자체의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시멘트 입자가 이렇게 각각 표면에 붙어가지고 반발작용을 한다면,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붙어서 반발작용을 한다면 시멘트 입자를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서 유동성이 증대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분작용입니다. 분산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응집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물과 접촉되는 면적이 많아지죠. 물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은 소화 반응이 촉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작용의 효과는 소화 반응 촉진. 자, 기포작용은 기포성을 안정된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산작용은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수분작용은 소화 반응을 촉진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혼화제의 종류는 AE제, 우리 앞에 배웠던 AG가 있고, 그 다음에 감수제가 있고, 그 다음에 AE 감수제가 있습니다. AE 감수제입니다. 감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제가 있죠. 유동화제. 그 다음에 고성능 감수제. 그리고 응결경화 조정제. 이건 응결경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포제. 이 기포는 또 AE제와는 좀 다른 그러한 형태로서 기포를 필요로 한 어떤 곳에다가 기포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방청을 위한 방청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혼화제, 케미컬 에이전트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페이지 55페이지에 연이어서 감수제, A 감수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제는 여기는 한자로 보면은 물을 감해주는 약이다 이 말이죠.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우리가 물을 더 첨가를 해야 되죠. 그죠? 물을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 물을 더 첨가하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을 증대시켜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콘크리트의 강도의 증진에 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중에서 미세
기포를 연행시키면서 작업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분산 효과에 의해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혼화제를 AE 감소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세의 기포를 연행시키고 그 다음에 분산 효과에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입자는 보통 믹싱하여도 20에서 30%가 응집된 상태로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을 우리가 봤죠. 이것은 시멘트 입자의 응집작용이 시멘트 입자에 대한 물의 수분작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작용을 가진 감수제를 사용하면 시멘트 입자는 정전기적으로 활성화하여 그 결과 시멘트 입자가 서로 반발함으로써 따로따로 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멘트 입자가 분산하면 입자 간에 물이 침투하여 시멘트 풀의 반죽이 묽어지고 또 시멘트 입자가 물과 접촉하기 쉬워짐으로써 소화 반응이 촉진된다. 이게 세균작용이었죠. 그래서 이 결과 강도 발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감수제의 감수작용 대부분이 시멘트 입자의 분산 효과에 의하기 때문에 이 감수제를 시멘트 분산제라고도 불립니다. 감수제를 시멘트 분산제와 같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이 감수제는 A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을 조절하는 작용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응결 특성이 변화가 없는 것을 표준형, 응결이 지연되는 것을 지연형, 응결이 촉진되도록 만들면 촉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제는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감수제라든지 A 감수제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단위 수량을 10에서 16%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동일 워커빌리티 및 강도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단위 시멘트량을 감소시킨다. 항상 물 시멘트 비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멘트분의 물의 퍼센테이지죠. 요 물 시멘트 비에 따라서 시멘트의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이 적어지면은 시멘트도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 강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수밀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투수성이 감소된다. 같은 말이 되겠죠. 또 내약품성이 커진다. 건조 수축을 감소시킨다 하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계면 활성제의 효과를 보면은 표 3.5를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 효과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봤던 우리 A제가 있었죠. A제. 그 다음에 감수제가 있고 A 감수제가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혼화제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아까 이 감수제는 표준형과 지연형과 촉진형이 있었죠. 또 A 감수제도 똑같습니다. 감수제란 말이 들어가면은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각각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A 감수제의 경우에는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과
이 표현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경화한 콘크리트의 성질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자, 그러면은 먼저 AE제를 보면은 공기 연행성에서의 효과가 아주 탁월하죠. 워커빌리티 개선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블리딩 감소에 대한 감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펌퍼빌리티라든지 피니셔빌리티를 약간 개선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고, 단위수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A제를 쓴 콘크리트가 경화가 되면은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과 로컬리티 개선은 AGL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수밀성이 증대되고, 탄산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고, 화학 침식장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는 이러한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정도고, 또 두 번 요 동그라미는 효과가 아주 큰 그런 것을 되겠습니다. 자, 감수제를 봅시다. 감수제와 A감수제는 동시에 보면은 단위 시멘트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을 감소하는, 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A 감수제가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공기 연행성을, 여기 A 감수제는 A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제의 경우에는 펌퍼빌리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퍼빌리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펌퍼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펌퍼빌리티는 콘크리트의 펌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펌프가 이 펌프의 기능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원거리로 수송하기 위한 펌프이라고 합니다. 이 펌프에는 피스톤식, 스키드식 등이 있는데, 수평 거리로 약 250m, 수직 거리로 약 40m, 압송량은 10에서 30 입방메다 per hour. 그래서 이게 이제 피스톤식인데,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조절 밸브를 열면은 피스톤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방식이죠. 이러한 콘크리트를 얼마나 밀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가 됩니다. 펌프의 압송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금 펌프카가 이제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펌프카의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올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미콘으로 온 콘크리트를 이 펌프카의 팔을 올려서 이 붐에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높은 곳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콘크리트 펌프는 요즘에 초고층 빌딩이 많이 생기면서 이 콘크리트 펌프의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펌퍼빌리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러면은 펌퍼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피니셔빌리티가 있죠. 피니셔빌리티. 이거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면을 얼마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 피니시 면이라고 하죠. 이 피니시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거기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면이 깨끗하게 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때 이러한 A제라든지 또는 감수제, A 감수제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화한 콘크리트의 성질로서는 이 감수제의 촉진형의 경우, 또 A 감수제의 촉진형의 경우에는 초기 강도가 당연히 증대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거꾸로 수화열이 적게 발생하는 것은 지연형이 되겠죠. 지연형 감수제, 지연형 AE 감수제. 그 다음에 수밀성이 증대하는 효과는 다 있는데 특히 AE 감수제의 경우에 수밀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좀 더 커진다. 탄산화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는 것도 AE 감수제의 역할이 큽니다. 동결용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는 것, 경화한 콘크리트에서 이것도 AE제와 AE제가 들어간 AE 감수제. 그 다음 화학 침식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는 것도 AE 감수제. 그 다음에 마찰 마모에 대한 저항성도 각각 감수제라든지 AE 감수제들은 이것들은 강도도 좀 발현도 강도도 더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성질을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보면은 자, 파워포인트에서 A 감수제와 A 감수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표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효과를 슬럼프도 일정하고 시멘트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감수제나 A 감수제를 넣게 되면은 이 슬럼프도 똑같고 시멘트량을 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겠죠. 그러나 시멘트량은 그대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단위 수량이 감소가 되니까 이때는 물시멘트비도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에서 물의 부분에서 이게 이제 50%에서 40%로 예를 들어서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슬럼프는 일정하다고 했고, 자, 이런 상태에서는 물시멘트비가 줄어드니까 강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물시멘트비와 강도는 물시멘트비가 줄면은 강도는 증가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럼프와 물시멘트비를 일정에 뒀습니다. 그러면 감수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위 수량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단위 수량이 감소, 물시멘트비가 일정하니까 단위 시멘트량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물시멘트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강도는 그대로 있겠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멘트량과 물시멘트비를 일정하게 두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물시멘트비를 일정하게 두고 단위 수량이 그대로 있으면은 물시멘트비가 같으니까 단위 시멘트량도 똑같겠죠. 이럴 때 슬럼프가 증대되겠죠. 이럴 때는. 그죠? 물시멘트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강도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표를 써보면은 이 감수제의 효과와 슬럼프와 시멘트량과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 그리고 강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재를 보겠습니다.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재 56페이지입니다.
고성능 감수제 이 유동화제는 1960년대 초에 독일과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감수제의 일종이다. 그런데 시멘트의 응결 지연성 및 공기 연행성이 없기 때문에 다량 첨가가 가능하고 단위 수량의 대폭 감소 및 대단히 우수한 시멘트 입자의 분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감수제는 이 감수제의 어떤 그 성능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서 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그 강도를 높이는 그러한 고강도 콘크리트용 감수제와 유동화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고성능 감수제의 역할에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유동화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성능 감수제지만은 역할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뛰어난 감수작용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와 같은 작업 성능을 가지면서 물 결합제비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가 강도가 높아지는 콘크리트 되겠죠. 그리고 또 고성능 감수제로서 감수시키지 않고 동일한 물 결합제비로서 작업 성능이 뛰어난 콘크리트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유동화제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강도용 물 결합제비를 저감을 시키게 되면은 고강도용 콘크리트가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성능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 결합제비는 그대로 두고 작업 성능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유동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는 폴리알킬라릴 슬폰산염계, 멜라민, 포르말린 수지, 슬폰산염계 및 방향종, 다완축산물, 슬폰산염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성능 감수제의 첨가량에 따라서 단위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3.7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수제를, 특히 방향족계 감수제를 사용하면은 슬럼프 100mm 정도에서 강도로서 압축 강도가 80에서 100메가파스칼 정도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0에서 100메가파스칼은 어마어마한 강도가 됩니다. 자, 이 고성능 감수제를 첨가했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첨가량입니다. 첨가량. 시멘트의 중량은 몇 %냐? 그래서 0.6, 1.2 이런 식으로 시멘트 중량의 이 0.6%를 넣은 거고 1.1 넣은 거고 많이 넣은 거죠. 그랬을 때 감수율이 이렇게 이건 감수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단위 수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수율이 확 준다는 것은 단위 수량이 감수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감수율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때 각각 또 조그만 동그라미는 400kg per 입방메다, 시멘트 양이 1 입방메다당 400kg 들어간 경우, 이거는 500kg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600kg 들어간 경우, 이렇게 이 단위 수량이 확 줄죠. 이렇게 줄면은
줄면은 강도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자, 고성능 감소를 위한 콘크리트 강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NL 4000, NL계 그 감수제와 MT계, MT 150 감수제가 있는데, 이때 사용량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시멘트 중량의 몇 퍼센트냐. 자, 물 시멘트 비를 28.6%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골재율이 25, 슬럼프 10.5, 공기량 1.7 이랬을 때 시멘트를 700kg 넣고 물을 200kg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28.6% %의 물 시멘트 비가 나옵니다. 이때 일축 압축 강도가 7일에 80.7MPa, 28일에 99.7MPa 정도의 이러한 높은 강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골재율이 나옵니다. 이 장골재율이 어떤 것인지를 뭐 슬럼프라든지 공기량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물시멘트비도 배웠고, 장골재율을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골재율을 설명하기 앞서서 콘크리트를 먼저 보면은, 콘크리트는 이렇게 이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골재입니다. 장골재와 굵은골재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요까지 부분을 골재라고 하고, 그리고 결합재가 있습니다. 이 결합재가 물과 시멘트가 이렇게 합쳐진 것을 결합재라고 합니다. 결합재.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 공극이라는 게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굵은골재가 빠지면은 모르타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이 장골재와 굵은골재에서 장골재를 S라고 하고, 이거는 샌드의 의미입니다. 굵은골재를 자갈의 의미로 그랩을 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적이라고 되죠. 용적. 그래서 이 장골재율이란 것은 이 장골재의 분의 장골재와 A분의 S죠. 이 A란 것은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합친 것을 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우리가 보았던 배합표에서 보면은 SA라고 해서 소문자로 쓰죠. 이것을 굳이 배합표에서 소문자로 쓰는 것은 이 A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왜 A분의 S라고 이렇게 장골재율을 소문자로 쓰느냐고 하면은, 이게 용적에 대한 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비는 전부 다 이렇게 물 시멘트 비도 대문자, 뭐 다른 것도 시멘트 대문자, 물 대문자 이런 식으로 다 쓰게 되겠지만, 이렇게 장골재율은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이유가 용적의 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5%라는 얘기는 전체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합친 A분의 S가 전체 합친 것에 대한 모래의 용적의 비율이 25%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촉진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진제는
시멘트의 수화작용을 촉진하는 혼화제로서 보통 염화칼슘 또는 염화칼슘을 포함한 감수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 염화칼슘의 알맞은 사용량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멘트 중량에 대해서 2% 이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화칼슘을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멘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2%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시멘트 강도가 강도 저하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철근이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지고 부식될 수 있는 그러한 녹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시멘트 중량의 2% 이하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는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염화칼슘을 혼합한 조각 및 포틀랜드 시멘트의 압축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 3.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3.8을 보시면, 그림 3.8을 보겠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사용한 경우에 그림 3.8을 보시면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 지금 이 실선이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 점선이 염화칼슘을 2%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 각 재령에 따라서 강도를 보면은 1일 재령에서의 압축 강도를 살펴보면은 염화칼슘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훨씬 더 조기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우리가 초기에 강도 정진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 염화칼슘은 5 내지 10도씨의 저온에서 강도 정진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제의 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강도를 증대시켜 주지만 2% 이상 사용하면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순결 또는 강도 저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결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순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순결 현상 시멘트에서 나왔죠. 앞에 가서 여러분들 복습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순결은 28페이지에 보면은 순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시멘트를 물로 비빈 직후 급속 응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이상응결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멘트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경우에도 종종 위응결이라 불리는 순결 현상이 생기며, 또한 소화 초기에 시멘트 풀이 약간 굳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순결 현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이상 사용하면은 강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기 발열의 증가 또는 조기 강도의 증대 및 동결 온도의 저하에 따라서 한중 콘크리트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의 경우에 시멘트 중량의 1% 정도의 염화칼슘을 넣은 A 콘크리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응결이 빠르므로 운반, 타설, 다지기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전철 구간에 있는 철근의 콘크리트는 전식의 영향으로 전기로 인해서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철근이 녹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 전식의 영향으로 철근은 녹이 슬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가 흐르는 구간에 있는 콘크리트는 절대로 염화칼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2%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PSC 강제에 접촉하면 부식 내지 녹이 슬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PSC는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부르며 미리 강제에다가 인장력을 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공법을 PSC라고 하며, 이때 사용하는 강제는 또 부식 내지 녹이 슬기 쉽기 때문에 염화칼슘에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황산염에 대한 화학 저항성이 또 적습니다. 특히 공업용 염화칼슘의 순도는 80에서 95% 정도의 물을 사용 시 이 염화칼슘의 순량을 기준하여 사용량을 정해야 됩니다. 또한 조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장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나왔던 조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설명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빙판이 되면은 염화칼슘을 뿌리죠.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얼음이 녹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조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하 2도의 날씨에 눈이 내려 얼어붙은 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은 주위에 충분한 수분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오고 그 수분에 의해서 녹는 염화칼슘 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염화칼슘 용액은 은은점 내림 현상에 의해서 순수한 물보다는 은은점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 용액은 더 낮은 온도에서 은은점이 더 내려감으로써 염화칼슘을 뿌린 주변 얼음들이 녹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촉진제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